안녕하세요. 기태용입니다. 자, 우리 스텝 제로 공무원 국어 사용 설명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5강부터 9강까지는요. 예시 문제 바탕으로 해서 출제 유형들 분석해 볼 거예요. 이게 새로운 유형을 완전히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시 문제가 한 세트밖에 남아 있지 않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범주로 공부해야 될지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독서 유형 먼저 보죠. 독서. 우리 독서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10년 넘은 용어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 뭐 설명문, 논설문 가지고 문제 내는 거죠. 일단 공통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독서 출제 유형은 이렇게 5가지 범주에 걸쳐 있습니다. 용어가 살짝 낯설 수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 공무원 국어 시장에서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던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비문학보다는 독서고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범주들이고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적인 읽기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글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오는 문제가 내용일치 파악하는 거, 제시문과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꾸준히 나왔던 거죠. 내용 전개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예시 문제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시 문제의 주제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실적인 읽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글의 주제나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 예전에 나왔고요. 특히 이제 7급 피셋의 언어 논리 부분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2개 영역 말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영역으로 서술 전략을 파악하는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2019년 지방직에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선택지 통계 수치를 활용해서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글을 어떤 방식으로 써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고요. 사실 최근 3년 동안에 서술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적인 읽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범주들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인 읽기라는 영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정보뿐만이 아니고요.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빈칸을 추론하는 거, 글의 전반적인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추론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게 특정 부분이 밑줄 치고 나서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요. 최근 3년 동안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3, 4년에 걸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론적인 읽기에서는 이 두 부분 우리가 연습하고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 읽기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재밌죠. 사례 타당성 점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던 건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특정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주장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나 보기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 관점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즉 이 관점과 주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약화하는 것인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피셋에서는 자주 나왔던 유형이고요. 이번에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 처음으로 9급 범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기도 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창의적인 읽기라고 해서 글의 내용에서 사례에 적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글에 나타난 내용, 뭐 관점 주장을 나타낸 사례를 찾는 건데 이 사례가 그 관점 주장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해서 덧붙여서 물어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읽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연습해야 되는 범주예요. 그죠? 그래서 사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이 사례가 관점이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약화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상적인 읽기라고 해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감상하는 읽기라고 이제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데 공무원 국어 시험 범주에서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5번은 우리가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범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와 유사한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게 파악 안 할 겁니다. 가볍게 5분 내로 보시면 돼요. 일단 사실적인 읽기와 관련해서 내용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2번 20문제고요. 자, 문제.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제시문을 하나 주고 나서 제시문의 표면에서 선택지에서 언급하는 정보들이 확인이 되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왜 4강까지 이미 예시 문제는 풀이해 봤었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왜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도요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차이가 나는 그죠 대조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적인 읽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내용 전개 순서를 파악하는 거 예시 문제에서 여전히 나왔죠. 그래서 일단 한 편의 글을 나눠서 제시해 준 다음에 글의 흐름이라든가 내용 전개상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존에 나왔던 유형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을 해가지고요. 올해 2024년 국가직 9급 문제에서도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실적인 읽기와 관련한 것들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추론적인 읽기나 비판적인 읽기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